안녕하세요. 인문학수다의 조상렬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야기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고려 말에 이런 참언이 있었어요. 목자 듣고 가네, 목자 듣고 가네. 목자씨가 나라를 얻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목자는 뭐냐면은 나무 목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쓰잖아요. 그럼 목자씨가 나라를 얻는다. 그 말인데, 이 목자를 합치면은 바로 이렇게 해서 이씨예요. 이씨가 나라를 얻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고려는 왕씨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왕씨 입장에서 보니까 이씨가 왕씨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운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이씨의 기운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한양 땅에다가 그 오얏나무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얏나무가 다 자라면 가서 무조건 배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씨들이 그냥 전부 기운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서울에 가면은 뭐 번동이라든지 또는 뭐 A동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번동이 원래는 뭐냐면은 오얏나무를 쳐서 죽인다 해서 7벌자 오얏니자에서 벌리동이었어요. 원래 벌리동. 그 벌리동이 나중에 번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A동이라는 동이 있는데 그 A동이 그 나무를 베는 것을 예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자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벨 예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얏나무, 나무를 벤다 해서 A동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 이것도 역시 그 이씨들이 그 득세하는 것을 갖다가 그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그런 오얏나무를 심었다가 베고 또 베고 했던 것에 대해서 뭐 번동 또는 A동 이런 이름이 나왔던 그런 유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조선 초기에도 이런 그 고려 말때처럼 유사한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그러면 조선을 세운 성씨는 이씨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은 금씨가 이씨를 누르고 또 나라를 세운다. 이제 그런 유행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이제 이씨들은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씨가 나라를 세운다. 금씨는 뭐냐면 새 금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새 금자. 근데 이 새는 나무를 갖다가 베어내잖아요. 그래서 새는 나무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씨 입장에서 새 금자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금씨들을 갖다가 없앨 수 있을까? 다 잡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을까? 새 금자를 금이 아니라 김으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김씨는 본래는 금씨였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김씨 손 들어보세요. 바로 김씨는 원래 뭐였다? 세금자 금씨가 바로 오늘 김씨로 쓰게 됐던 것인데 바로 이것이 한자 문화권이었던 조선 초기에 있었던 하나의 이런 우여곡절 속에 하나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많던 그 고려의 왕씨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우리 주변에 보면 왕씨들 별로 없죠. 그럼 왜 왕씨가 다 없어졌을까? 자, 조선 초기에 왕씨들이 다시 일어날까 봐서 전전긍긍 두려워해요. 그래서 왕씨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왕씨들을 내쫓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왕씨들을 갖다가 싹 또 그냥 막 유혹해서 설득을 합니다. 너희들을 좋은 섬으로 데리고 와서 편안하게 살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이 배를 타라 하고 배를 딱 타게 만들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막 섬으로 가는 도중에 바다 한가운데쯤 이르렀잖아요. 그때 배 바닥에다가 구멍을 뻥 뚫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섭시간에 들어오겠지. 전부 수장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 왕씨들이 굉장히 많이 수장돼 버리고 사라져 버린 것들이죠. 그때 그 섬으로 등장한 섬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섬들이지만 거제도란 섬이 있죠. 그 거제도 그 중에 한 섬이기도 했어요. 이게 조선 초에 보면은 고려 왕씨들을 포로 수용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눈치챘던 왕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씨들이 야, 저 배를 타면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한다. 눈치를 채고 배를 안 타버린 사람도 많았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산으로 가서 숨어야 되겠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숨어버린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가까운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달아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섬으로 그냥 밀항선을 타고 가버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 왕씨들이 이제 산으로 뭐들어 이제 숨어 살면서 성씨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자성이잖아요, 이렇게. 이 왕자성에다가 여기다 점을 딱 찍어 먹어야 돼요.
옥시가 되죠. 그래서 나는 옥시인데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나 이렇게 해갖고 나는 전시인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온전 전자. 전시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쭉 빼가지고 여기서 나 갑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신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해서 이게 뭐가 돼요? 나는 차시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왕씨들이 바로 구슬옥자 옥시나 밭전자 전시나 온전자 전시나 또는 그 납신자 신시나 또는 수레차자 차시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변성을 해서 그 성을 갈아버리고 살았다. 자,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택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숨어서 살던 성씨들이 나중에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 이르러서 왕씨 멸족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고 왕씨를 다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자 산에서 나와가지고 왕씨로 살았다. 이렇게 말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하튼 왕씨들이 많이 지금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자, 근데 중국으로 국경을 건너가던 성씨 중에서 또 재미나는 성씨가 하나 나오는데, 성씨 중에 개성내씨라는 성이 있어요. 개성내씨 처음 들어봤죠? 그런데 그 개성내씨가 본래는 이 고려 왕씨의 왕족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고려가 망하자 그 벼슬을 냈던 어떤 분이 중국으로 망명을 하게 된 거죠. 중국 국경으로 넘어가는 그 무렵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국경을 지키는 수비병들 있잖아요. 거기다한테 딱 그 사람이 그 고려 땅에서 넘어온 그 사람을 붙들고 이제 이렇게 적으려고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름이 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국말로 물어봤을까요? 중국말로 물어봤을까요? 중국말 물어봤고 있죠. 이거 닝꼬이싱 이렇게 물어본 거야. 중국말을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중국말을 못 알아보니까 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했는데 어떻게 말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이죠?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네를 어떻게 알아먹냐면은 이 네로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네씨, 네씨구나 하고 적어버렸어요. 그래서 네씨라고 적었는데 그 네씨가 한자로는 어떻게 쓰냐면은 바로 이 네자가 있어요. 한자로 이렇게 쓰는. 이걸 개성네씨라고 그래요. 개성네씨. 그래서 개성네씨 시절을 보면은 어들득자 고를근자 네 득균을 일세조로 하는데 실제로 신라 때나 고려 때의 내씨 집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신라 21대 소지왕이라고 하는데 그 소지왕의 그 장인이 또 내씨이기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씨는 굉장히 많이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내씨 성이 만들어진 유래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그런 설도 전해지고 있어요. 확실한 뭐 근거를 있는 것 같지 않지만은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무슨 뭐 김해김씨인지 경주김씨인지 또는 창녕조간지 또는 한양조씨인지 이렇게 같은 조다 다 틀리잖아요. 그럼 본관을 모르면은 옛날에는 본관도 모르는 놈이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전통사회에서는 상놈으로 취급을 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요새 아무리 바쁘지만 자기 어떤 뿌리의 본관 정도는 좀 알아가면서 사는 그런 여유로운 삶이 어쩔까 싶어서 오늘 이런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재미있죠? 네. 감사합니다.